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뜻을 알아보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그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만든 수열이었죠. 그에 반해서 이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수열. 그리고 이때 이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 R을 써서 이렇게 공비를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에 어떤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곱하면서 만든 수열이고 이때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고 알파벳 소문자 R을 써서 나타냅니다. 해서 이 등비수열은 항상 다음에 나오는 항의 값은 앞에 있는 항의 공비 R을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 양변을 AN으로 나누게 되면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면 항상 그 값이 일정하다. 그리고 그 일정한 수 R을 우리가 공비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 주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일 때 공비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비 R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뒤에 있는 항 AM 플러스 1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수열을 보면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9,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7 이와 같은 등비 수열이에요. 해서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1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또 9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도 마이너스 3인 거고, 또 마이너스 27을 9로 나누어도 마이너스 3인 거고.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항의 값을 앞에 있는 항의 값으로 나누면 그 값이 일정한 이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 한다. 자, 2번도 보면 자, 뒤에 있는 항 2분의 루트 2를 2분의 1로 나누어 보면 2분의 루트 2 나누기 2분의 1 하게 되면 이 값은 이렇게 될 거니까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항으로 앞에 있는 항을 나누면 항상 루트 2가 나와요. 하나 더 해볼까요? 2 나누기 루트 2 해도 얘는 루트 2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공비는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에서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도 이 일반항 AN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항상 우리가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의 공비를 차례대로 곱하면서 만든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공비를 n-1번 이렇게 곱해 나가겠죠. n-1번. 그래서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와 같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a2는 a1에다가 r을 한 번만 곱하는 거죠. 또 a3은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r을 두 번 곱한 거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r을 세 번 곱한 거고,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r을 n-1번 곱한 거다. 이때 우리가 이 an을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도 주어진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an은 첫 번째 항 1 곱하기 공비 2를 n-1번 이렇게 곱할 거니까 이와 같은 일반항을 써볼 수 있겠죠. an은 2의 n-1제곱 이렇게. 2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5다 그랬어요. 그러니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3 곱하기 공비 -5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항의 값들을 이렇게 나열시켜 놨죠. 첫 번째 항이 4구, 두 번째 항은 2구, 1이고,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 수열을 보고 일단 요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등차 수열이 되려면 뒤에서 앞을 뺐을 때 그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진 않지요. 그리고 이제 혹시 등비 수열인가 해서 뒤에 있는 수를 앞에 있는 수로 이렇게 나눠보면 2 나누기 4 하면 2분의 1이고 또 1 나누기 2 해도 2분의 1이고 그죠? 2분의 1 나누기 1 해도 2분의 1이고 아하, 이거 등비수열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4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은 an은 첫 번째 항 4 곱하기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4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은 2, 그 다음은 또 -2, 2. 그러니 이거 등차 수열은 아닌 거죠. 등차 수열은 아니고, 그러면 등비 수열이 되려면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2 나누기 -2 하면 -1, 또 -1을 2로 나누어도 -1. 항상 그 값이 -1로 일정하지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고 공비가 -1인 이와 같은 등비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2 곱하기 공비 -1에 n-1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 3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8분의 1이고 공비 R이 2인 이 등비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다섯 번째 항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걸 아니까, 자, 첫 번째 항 8분의 1 곱하기 공비 2에 5 빼기 1제곱인 거죠. 5 빼기 1제곱 해서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봤고,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학습을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들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만 다음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복습하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